변호사 생활하면서 가끔 난감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자주 있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승소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 굉장히 난감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막 승소율을 물어보신 분은 없으셨는데 뭐 어떤 변호사가 승소율이 안 좋다더라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변호사의 승소율을 확인하려면 뭐 어디서 들어가야 되냐, 뭐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가면 나오냐 막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최 변호사님 승소율 어떻죠? 저는 뭐 한 말을 해야 돼요? 이거 말하면 안 돼. 그게 이제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게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어도 자기 승소율을 당연히 알 리도 없지만 그게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공공기관에서 고문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거기 승소율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서 와 이건 공공기관도 정말 잘못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드라마가 가장 망쳐놨죠. 그쵸. 뭐 승소율 100%의 뭐 그런 거기 가장 망쳐놨고 제가 뭐 어떤 변호사님 방송을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인데 그분이 뭐 본인은 승소율이 100%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지는 사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딱 봐서 질 것 같으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소송은 진다고 해서 그냥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잘 지는 것도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잘 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지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패소할 거를 100% 거의 확신을 하면서 진행하는 사건들도 많죠, 있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게 패소를 하는 걸 알면서도 어떤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는 어쨌든 이 소송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패소를 할 거여도 그다음에 패소를 하겠지만 그 패소도 조금 전략적으로 패소를 해가지고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졌다고 아마 그 카운팅을 할 거란 말이죠. 만약에 카운팅 안 하지만 유죄이기만 하면 유죄기만 하면 근데 정말 전략적으로 이 사람이 유죄이면 인정시켜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승소율을 논하는 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 카운트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 진짜 내 승소율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사건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딴에 성공과 뭐 실패 기준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아무튼 이걸 만들더라고. 그러면 난 스스로 다 승소했다고 생각할래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진짜로 승소 패소일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승소율을 내가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내 의뢰인이 만족했느냐 이게 사실은 승소율일 거잖아요. 패소를 했어도 이 사람이 만족하면 그렇죠. 되는 거고. 그거랑 불이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내가 예상한 대로만 나오면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거가 나오는 것이 문제인 거니까요. 그런 걸 가지고 사실 승소율을 정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수치화를 할 수 있냐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하는 사건이 몇 건인데 이거를 일일이 다 어떻게 승소율을 정하냐는 거지. 승소율을 궁금해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만드는 질문일 수밖에 없고 의뢰인들이 그런 걸 궁금해라 하는 걸 아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승소율을 과장한다든지 결국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근데 승소율을 가지고 뭔가 본인의 능력을 어필하는 거는 조금은 의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의심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뭐 변호사님은 실제로 그런 걸 카운트하는 변호사가 있다더라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승소율을 아예 계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없죠. 아니 그 변호사들이. 승소를 계산하는 건 아전인수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저는 정말로 어떤 변호사가 진짜 스스로 내가 승소율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그 사람이 사건이 너무 적어서 너무 얼마 없어가지고 그걸 일일이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는 정도인 거다. 그러니까 절대 거기에 현혹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공단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는 임금 사건이 그쵸.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임금 사건만 많이 하면은 근데 임금 사건은 패소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임금 사건은 저 임금 사건 한 번도 진 적 없어요. 그래서 임금 사건 전문이시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임금만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 이분은 임금님이라 불렀어요. 법인 운영에 따라서는 뭐 이런 데들도 있어요. 법인에서 전략적으로 내부적인 시스템을 성공할 만한 사건들을 한쪽으로 해서 힘을 실어주고 한 변호사한테? 그리고 한쪽은 패전 처리반을 따로 또 둡니다. 네.
안 될 사건들을 차라리 이쪽으로 모아서 효율을 더 내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도 우리가 해보면은 분명히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오잖아요. 이 사건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설명하고 하고 이해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어쨌든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했으면 어쨌든 의뢰인도 납득을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승소율에 관한 이야기 한번 잘 나눠봤습니다.